자, 지금 시간이 2018년 12월 23일 오후 10시 1분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세미나를 해야죠. 감기 기운이 살살 돌고 있어서 예, 목소리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예, 계속 하루 종일 좀 휴식을 취했더니 좀 낫네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음, 이제 4거래일 남았나요? 4거래일. 올해 남은 거래일 수가 4거래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4일. 그 다음에 25일은 쉬고, 26일, 그 다음에 27일이 배당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일이 마감하는 날이죠. 그래서 31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날은 시장이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는 이제 4거래일로 끝나게 되죠. 코스피 200을 보면 지난주에 저점이 깨졌어요. 보시면 아마 확대해서 보면 예, 지난주에 저점이 붕괴된 상태에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음, 바닥을 만든 봉이 음봉일 경우에는 그 다음 봉은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코스피 200 상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한 주예요. 근데 다음 주가 올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끝날 때까지 매수가 없는 거죠. 예. 주봉을 보세요. 이거 진짜 깜놀인데 지금 여기 저가 투자 심리도가 2018년 10월 8일자 그 주를 지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 투자 심리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이때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한 번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로 저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질 않아요. 몇 주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지금 10주 동안 한 번도 저가 투자 심리도를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 얘네들이 저가 투자 심리도를 들면서 상승 주기로 만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은 전혀 뭔가가 없는 거죠. 예,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고 풋을 사면 홀라당 올려버리고 예,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냥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지금 그 집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거래일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 200이니까 대형주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속해 있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200 순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다음 주에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월봉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현재 저가가 63.12고요. 지난주는 62.77이에요. 그죠? 그럼 이 몇이에요? 0.5? 0.4? 예. 0.4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즉, 어, 이번 달이 지난달 저점하고의 지금 갭이 0.5인데, 보시면 금요일 날 막 후다다닥 끌어올려 놨어요. 보이시죠? 금요일 날 양봉 난 거. 다급했던 거죠. 예, 여기가 무너지면 연말까지 계속 내려야 되니까.
일단 안 깨고 보는 거예요. 깨면 못 올라가니까. 음. 왜냐면 코스피는 좀 멀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코스피는 월 저점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은 엄청 가깝고 선물로 보면 선물은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61.65란 말이에요. 근데 260이 지난달 저가예요. 그럼 1.65. 1.65만 하락하면 지난달 저가가 붕괴돼요. 1.65포인트. 그럼 1%도 안 남았어요, 지금. 2.61%란 말이에요. 선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로는 2.6포인트가 1%예요. 근데 1.6이면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가 어디 갔지? 노트북이 바뀌어가지고 계산을 제가 휴대폰으로 해볼게요. 1.6이 지금 261.65란 말이에요. 261.65로 나누면 0.6%.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0.6%만 밑으로 빠지면은 선물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게 되고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선물이 1차로 붕괴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붕괴될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붕괴되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근데 지금 선물이 이렇게 가까운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지수는 1% 정도 빠지게 되고요. 선물 옵션에는 배당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은 배당락이 된 상태의 지수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1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은 265.06이니까요. 요 갭만큼이 배당이에요. 배당 배당폭. 그러니까 262면 3이죠. 3.4 정도? 예, 3.4 정도가 이제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1%가 넘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배당 안에 이제 베이시스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백오냐 콘덴고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 지금 배당락을 고려한 지수라는 걸 잘 보시고요. 선물을 계속 보세요. 지금은 보셔야 될 게 현물이 아니라 선물을 보셔야 돼요. 선물을 보고 지난달에 저점 앞으로 0.6%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깨지겠죠. 지난달에 저점이 깨지면 거의 90% 이상 현물도 깨질 거예요. 코스피 200도 깨질 거고 코스피도 깨질 건데 선물이 깨졌는데 현물이 안 깨졌다. 그러면 배당락하는 27일 날 다 붕괴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물이 260을 붕괴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어, 지난달 저점을 붕괴하는 시점이 날짜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날짜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선물이 붕괴했어요. 선물이 붕괴했더니 코스피 200도 붕괴하고 코스피도 붕괴했어. 그러면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왜냐면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선물만 붕괴하고 코스피나 코스피 200 지수가 전월 저점을 안 깼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배당락까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럼 27일인 그날까지도 계속 하락이 유지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올해는 나가리라고 봐야죠.
다우는 1.8% 하락했어요. 다우 지수는 고가는 1.7% 올랐다가 저가는 2% 빠졌다가 종가는 1.8% 하락한 상태고요. 거래량은 156% 나왔죠. 왜냐하면 위로 한 번 훑고 아래로 한 번 훑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다우가 지금 매일 급락하고 있거든요. 12월 13일 기점으로 해서 다음날 2% 빠졌고, 그 다음날 2% 빠졌고, 0.3% 올랐다가 1.49% 빠지고, 1.99% 빠지고, 1.81% 빠지고 막 맨날 떨어져요. 근데 코스피는 안 떨어지죠. 금요일 날도 기관이 4천억 매수했나요? 주식을? 막말로 똥줄 타는 거죠. 연말 실적 관리해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기관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무모한 행동들을 하는지 조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돈으로 좀 틀어막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자기들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대로 쉽게 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해야 될 거는 260 선물만 보세요. 260이 붕괴되는지. 260이 붕괴되면 나름 여파가 있겠죠. 야간 선물은 0.65포인트 빠졌나요? 그랬을 거예요. 잠깐 제가 확인해 볼게요. 0.65 빠졌기 때문에 이제 1포인트만 더 빠지면 261에서 시작해서 1포인트만 더 내리면 지난달 저점이 붕괴돼요.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260이 무너지면 연말까지는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 돌아가서 다음 달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런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증권사나 HTS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 기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앞을 보고 싶을 때는 앞을 보고 시작점을 보고 싶을 때는 시작점을 보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를 보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시작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미래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지금 제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의 실체거든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냥 DB에서 이게 차트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만들어진 현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고 있으면 감이 와요. 이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보면서 이걸 보고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끝내준다. 어떻게 이런 기능을 증권사가 제공을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권사에 연락을 해서 이런 기능 넣어주세요 하면 다 무시받아요. 안 해. 그들은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고객이 충분히 있고
일단 고객은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고객이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객들은 전문가들이 이거 사요 그러면 사고 이거 팔아요 그럼 파는 그런 걸 원하지 내가 뭘 해서 공부하고 이런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경험을 해보시면 와 이거 진짜 죽인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시스템들이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뭐죠? 글에 오자가 하나 있어요. 오자가 하나 있었더니 지금 이게 오자가 있으면 사실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흉내 좀 냈다가 지금 한 소리 듣고 있어요. 일단 수정은 했고요. 이렇게 오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좀 무시하고 이래야 이게 전문가 냄새가 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러시네요. 수정했습니다. 자, 그림을 캡처를 떠서 좀 볼까요? 역시 차님은 유학파 냄새가 나요. 예, 유학은 아무나 다녀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계속 삼성 노트북 이거 펜인가요? 삼성 노트북 펜 이제 이걸로 하고 있어요. 이제 전에 쓰던 아수스 노트북은 휴가 줬고요. 이제 세미나 할 때도 펜을 쓰기 위해서 삼성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요 A. 예. 좀 더 확대해서 봐야겠어요. 장비 업그레이드는 아니에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 건 아니고요. 장비가 이게 아수스는 제 개인 장비고 삼성 노트북은 회사 장비거든요. 근데 이게 글을 쓸 때 너무 힘들어서 사무실에서 쓰던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 상태로 캡처를 뜰게요. 종목은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상황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에 9월, 그 다음에 여기에 10월, 그 다음에 여기에 11월, 여기가 12월이에요. 다음에 여기가 1월, 여기가 2월, 여기가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8월,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버전 제 거보다 더 높은 거고요.
저는 그 이전 거. 그러니까 펜 S 말고 그냥 펜이에요.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상승의 기회는 10월 달에 왔잖아요. 그런데 10월에 9월 저점을 이렇게 깨졌죠. 깨지면서 여기 실패. 그 다음 기회는 언제 와요? 그 다음 기회는 여기 오죠, 여기.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나요? 4일 남았어요, 4일. 예. D-4 이렇게 써야 되죠. 예. 4일이 남았어요. 4일이 남았는데 예. 4일이 남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상승의 조건. 자, 상승의 조건은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양봉이에요. 그죠? 하락의 조건은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고 음봉이죠. 그럼 지금 봉은 어떠세요? 지금 월봉은 어떤 상태예요? 하락이 갖춰야 될 두 가지를 갖추고 있죠. 한 가지는 아직 못 갖췄어. 예, 고점도 낮췄고 음봉인데 저점이 높아요. 그죠? 예. 차님 자꾸 이러시면은 안 돼요. 이게 전문가는 딱 한 번만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지금 뭐만 남았어요? 전봉의 저점만 깨는 게 남았죠. 그래서 전봉의 저점을 깨면 하락형의 봉을 만드는 거예요. 하락의 형태의 봉을 만드는 건데 다음 달을 보시면 시가가 저항이에요. 그죠? 다음 봉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가 저항이고 여기에 두 번째 저항이 있어요. 저항 두 번째, 여긴 첫 번째. 그죠? 그러니까 저항이 두 개 있고 지지는 여기 있어요. 이 상태로만 보면 1월 달에는 12월 달 고가를 깰 생각이 없고 12월 달 저가를 깰 생각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현재 만들어진 지지선의 위치는 12월에 만들어진 저가보다 낮아요. 이 얘기는 12월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할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1월 달에 만들어진 저항의 높이가 1월 달에 12월 달의 고점보다 낮기 때문에 이 경우는 12월 달의 고점은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만들어지는 봉은 12월 달에 저점은 깨기 용이하고 12월 달에 고점은 넘을 생각이 그다지 없는 그런 형태의 봉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4일, 사거래일 안에 이 월봉을 양봉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이 가격으로 올해가 끝났을 때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거래일 동안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반영할 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지지선도 올라가고 저항선도 올라가요. 반대로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면 지지선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저항선은 밑으로 더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1월 달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내렸다. 그럼 더 안 좋겠죠.
여기까지 접수되셨죠? 이건 이제 코스피 200이니까 대형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코스피에 있는 잡주들 말고 200이 안에 딱 들어있는 대형주의 흐름만 봤을 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받아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바닥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 이게 싸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만약에 사거래일 안에 선물이 260을 붕괴한다면 결국에는 코스피나 코스피 200도 11월 달에 만들어진 저점을 붕괴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확인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여기죠, 여기. 3월 달. 여기 1구간, 여기 1구간. 근데 1월하고 2월에는 고가의 경우에는 0구간이란 말이에요. 0구간을 지나요, 고가는. 이 얘기는 뭐냐면 저가는 들 수 없는데 고가는 들 수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저가는 들 수 없는데 고가는 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잘하면 바닥은 안 나와도 고가 투자 심리가 들리는 형태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12월 달은 나가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1월 달에 양봉이 뜬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1월 달에 지지를 찍고 양봉으로 돌아선다면 2월 달에 됐을 때 저가 투자 심리도 경우에는 오르지 않더라도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온다면 1월 중에 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1월 중에 바닥을 찍게 되면 아마 2월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올 거고 2월 달에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오면 잘하면 상반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점은 2월이에요. 2월. 2월부터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돼요. 근데 1월은 양봉이 나는지 음봉이 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 확률상 양봉이 날 수도 있는데 양봉이 나는 조건이 아마 12월 달에 저점을 깨고 나서 양봉이 나지 12월에 저점을 깨지 않고 양봉이 날 확률은 낮아 보여요. 그렇게 그리면 오히려 안 좋아요. 나중에 2월 달에 상승할 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래 꼬리를 좀 더 길게 단 양봉을 그려줘야 2월 달에 매수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에 저점을 깼는데 1월 달에 12월 달 저점을 다시 깨면 최저가 모드가 되거든요. 최저가 모드가 아마 될 겁니다. 한 스텝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1985라고 하는 지점도 저는 충분히 붕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260 최저가 모드가 되면 구매해도 되는 게 아니라 1985가 붕괴되기 전에는 매수할 수 없는 거죠. 그 뒤에 고려를 해야 돼요. 타이밍은 그 밑에서 잡으셔야 된다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 최고로 비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최저가 모드가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 수 있는 최고 비싼 가격이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빠지는지는 몰라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 거기를 찍으면 바로 오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자에게는 부담이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주식은 아예 보시지도 말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건 뭐예요? 12월 달 저점이 깨지는지가 한 11월 달에 만들어진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1985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1985선이 무너지고 나서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 관련 없는 다우지수를 계속 보고 있어요. 다우지수를 보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기존에 얘기를 다 해드렸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이거를 이제 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내려갔어요. 여기. 그쵸? 요게 매도 단가예요. 여기 요 저점. 요걸 A라 그러고 요게 이제 매도 단가를 만든 거고요. 예. 매도 단가를 만든 거고 요 지점을 B라고 하고 요 지점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B에서 C까지는 오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봉 중에 B에서 C까지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바닥은 여기에요. 1번. 이게 한 23,324인가? 하여튼 대충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저점을 깼어. D. D에서 저점을 깨면서 이게 이제 최저가 모드거든요. 최저가 모드. 최저가 모드를 만들었죠. 최저가 모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B에서 C 사이에 만들어진 저가를 다 깨야 돼요. D가 가장 낮기 때문에 저가의 투자 심리도 상으로 봤을 때 B와 C 사이에 있는 저점들은 다 붕괴돼야 옳다라고 보는 게 최저가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붕괴돼야 돼요? 여기 1번이 붕괴돼야 돼. 그래서 1번이 붕괴될 줄 알고 풋을 산 거죠. 예. 1번이 붕괴될 거라고 보고 풋을 산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최저가 모드니까 오르긴 글렀고 예, 언제 떨어지냐만 남은 거죠. 그랬더니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그래서 유효 기간이 여기까지예요. 최저가 모드가 유효한 기간이 여기까지죠. 여기가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최저가 모드가 발생한 건 10월이고 예, 유효 기간은 11월까지 딱 한 달만 더 있었던 거죠. 실제로 안 지켰어요. 최저가 모드를. 근데 12월이 됐을 때 이 저점만 안 깨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저점을 딱 깨는 순간 저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면서 최저가 모드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여기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우지수가 최저가 모드를 완성한 상태죠. 자, 다우지수를 보면 오를 수 있는 달이 딱 여기밖에 없어요. 2월.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2월 달에 오를 거고요. 1월 달에는 양봉을 내야 돼요. 다우지수를 보는 거예요. 다우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1월 달에 양봉을 내고 2월 달에 올라야 돼요. 그리고 3월부터는 그냥 장대로 가야 돼. 3, 4, 5, 6, 7, 8. 장대로 쭉 가야 돼요. 이게 다우지수가 오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도 없는 거예요. 다우지수는. 다우지수는 내년 상반기도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다면 딱 2월. 1월 달에 양봉을 내고 2월 달에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상태에선 다우지수를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월 달에 봉을 잘 보시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우지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우지수랑 만약에 키를 맞춰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방법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다우가 8월 달까지 하락할 거다. 지금 상태에서 다우는 계속 내려서 8월 달까지 하락하는 유형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4월 달 정도 바닥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4월 달 정도 바닥을 찍고 나서 1차적으로 오를 거고요. 다우가 빠져도. 그리고 나서 다우가 그래도 더 빠지면 올랐다가 다시 내리면서 W자형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살펴보셔야 될 건 1월 달에 양봉이 나느냐. 1월 달에 양봉이 나면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오르는 유형의 차트를 그릴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1월 달에도 양봉이 안 나고 그냥 아래로 고꾸라졌다 그러면 다우지수의 구조상으로 보면 한 7, 8월 달까지는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초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3월? 4월? 그 정도 돼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먼저다. 지금 상태에서는 차근차근 확인을 해 가시는 게 중요하지 오를 거라고 너무 기대하셔가지고 넙죽넙죽 주식을 사 모으시다가는 좀 긴 시간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4거래일 안에 이게 양봉으로 못 돌 거 아니에요. 그쵸? 삼성전자는 4거래일 안에 양봉으로 돌기 힘들어요. 지금 7.65% 빠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나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1월달 양봉을 찍고 2월달 올라가는 그런 유형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없어요.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보면 딱 2월달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는 2월 아니 하이닉스는 2월달에 기회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랠리의 주도주가 삼성전자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기관들이 사모으는 것도 잡주들을 사모으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모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주식을 지금 찾는 모습이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막 몰빵해가지고 지수를 올리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직도 대장주죠. 시총이 얼만데. 300조잖아요. 근데 이 300조짜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힘을 못 받는 거죠. 300조짜리랑 50조짜리랑 둘 다 빌빌빌빌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딱 4월인 것 같은데
이 IT에 보면 4월 달에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그려놨어요. 4월 달 이후로는요, 매트릭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싹 다 0이잖아. 그죠? 여기 싹 다 0이에요. 얼마나 깨끗해요. 하이닉스는 진짜 깨끗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IT의 봄은 4월 달에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봄과 IT의 봄이 거의 비슷하게 올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 눈에 보이시죠? 봄만 좀 겨울만 잘 나자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겨울만 잘 보내고 나면 어쨌든 봄이 되면 신호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신호가 나오면 뭔가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생각보다 하락장이 너무 길어져서 사실은 10월달 정도에 턴을 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계속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나머지 4일은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저점 깨는지만 확인하시고요. 저점을 깨면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를 다음 주 일요일 날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예, 이상으로 코스피 쪽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